대표님은 이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혹시 오늘 질문지 제가 좀 프린트 못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하실 건가? 제가 이 질문대로 이렇게 똑같이 안 할 거니까요. 아, 예. 그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예. 이게 먼저 이게 대표님 이게 요 사업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기도 하고 브랜드 마케팅 이런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하고 그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그걸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리테일 관련된 일을 25년 정도 계속 했고요. 아, 예. 예. 리테일 관련돼서 뭐 매장을 내거나 뭐 프랜차이즈업을 하거나 제조업, 뭐 때로는 수입해서 유통, 뭐 편의점도 내봤고, 네네. 아니면 무슨 라이센스 사업,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리테일 관련된 일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조부터 유통까지 복합적인 일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수입 수출 뭐 관련된 일까지 다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리테일 산업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 브랜드로서는 좀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인 걸 알았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좀 그렇죠. 모아보자,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저랑 함께하면 좀 힘이 될 만한 브랜드를 모아보자, 이 그룹핑부터 시작을 했죠. 이 그룹핑을 해서 유통사들한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게 플랫폼화된 거죠. 지금 진행하시는 이 비즈니스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그 유통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유통이든 온라인 유통이든 그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하고 이제 그 차별화된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게 뭐 오프라인 시장이 뭐 활성화되어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예. 또 근데 인간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라인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과 뭐 정책과 뭐 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과연 이제 오프라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그거에 대응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대응법은 차별점이 됐죠. 그게 뭐냐면 리테일 공간을 장기간 쓰는 게 아니라 단기간 쓰는 형태로 저희는 운영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말로 뭐 이제 팝업 스토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저희는 그냥 팝업 스토어 매칭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리테일이 가능한 공간, 리테일이 가능한 브랜드들을 연결해주고 매칭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으로써 매칭 값이 좋으면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갖고 있는 공간자,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당연히 높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희의 플랫폼 사도 당연히 질이 좋은, 충돌이 없는 수수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 필요하고요. 한쪽은 공간, 리테일이 가능한 공간들, 뭐 백화점부터 뭐 지하철 역사부터 지금 계시는 성수동까지, 한쪽은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브랜드들, 기업들, 이 판매자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칭. 중개 매칭이라고. 맞아요. 그냥 소개만 하면 수수료만 받는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저희처럼 매칭을 한다는 거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판매 사원부터 뭐 위탁부터 뭐 무인 점포부터 컨텐츠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이 다 융합되죠, 여기서.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가면 이 브랜드가 하루에 예를 들어 100만 원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저희랑 매칭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벌면 아주 성공한 매칭이잖아요. 공간자도 좋아하고 판매자도 좋아하고 가운데 있는 저희는 당연히 좋고, 이 매칭을 연결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좀 업종이나 이런 건 안 가리시고 예, 저희는 백화점에 소위 말해서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 브랜드, 토탈을 다 다루고 있고요. 네. 뭐 지자체 축제 아니면 무슨 푸드 트럭 이런 형태의 일들까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어떤 공간이 주어지니까 네. 그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컨셉이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컨셉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거죠. 그 공간 내에 있게. 네. 그래서 거기서 판매 행위가 될 수 있게끔 리테일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및 운영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간 제공자나 제품 판매자 다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만들고 윈윈하신다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계통, 이런 이제 그 중개 플랫폼 이런 계통에 물론 뭐 온라인 쇼핑몰도 뭐 이렇게 사진 올려서 물건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 완전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고 브랜딩하고 하는 이런 말씀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국내 공간 가치 공간 말고 또 다른 비슷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있나요? 근데 각 카테고리별로는 좀 있고요. 네네. 저희처럼 좀 복합적인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카테고리별로는 있어요. 뭐 F&B만 전문을 한다거나 무슨 부동산 리징을 전문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있는데 저희처럼 아예 공간, 뭐 기획, 운영, 브랜드 저희가 PB 브랜드 운영, 그다음에 뭐 공간 개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컨셉을 잡고 거기 건물을 리테일 공간을 만들고 브랜드를 리징하거나 운영하거나 여러 형태로 리테일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리테일 공간만 전문적으로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품과 공간이 합쳐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판매라든지 이런 그 직원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운영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어쩔 땐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와서 운영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뭐 기업이 와서 대행사를 쓸 수도 있고 그 컨셉이나 뭐 여러 가지 공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테일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공유 오피스하거나 뭐 공유 주방, 뭐 공유 주거 이런 거보다는 저희 쪽 공유 리테일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죠.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난이도가 좀 높고 경쟁사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저희처럼 월에 뭐 100회에서 한 200회 정도의 팝업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처럼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또 저희 자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디벨로퍼로서 공간 개발까지 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복합적으로 하는 회사는.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가치 공간의 경쟁력이 되겠네요. 경쟁력이죠. 뭐 이거 사실 리테일의 바닥부터 꽂힌 그 디벨로퍼까지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쉽지 않은 사실 되게 난이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유통점 안 가면 전부 일은 아니네요. 네, 실제 저희가 지금 미팅 인터뷰하고 있는 이 공간도 저희가 리테일 공간들이 있거든요. 아까 밖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저희가 리테일 공간은 저희 운영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행이죠. 네. 그렇게 가치 공간 이제 설립은 언제 하셨죠? 2018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5년 이제. 네, 5년 차 이제 됐고 내년에 이제 6년 차 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 가치목을 통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제품이나 이런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같이 그분들이 같이 호흡하신 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이 선호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이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간자들하고 판매자, 그러니까 양면 시장이 있으니까 이 네. 양쪽의 반응은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 예, 예. 되게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되고 이익이 쉐어되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단답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뭐 좋은 사례도 있고 사실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좋은 사례는 저희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창업을 하셔서 지금 좋은 결과를 계속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나쁜 사례는 뭐 법적 이슈에 걸려서 뭐 안 좋게 흘러간 분들도 있고 사실 이거 되게 다양합니다. 극과 극. 그 저희는 매칭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리테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드리는 역할인 거지. 더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막 저희가 막 제조를 같이 한다거나 막 아니면 무슨 막 판매를 우리가 막 어떻게 해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들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백화점들도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서 오프라인이라는 버릴 수 없는 특수한 공간을 더 효율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자체 브랜드도 이제 공간 브랜드도 운영하시는데요. 그게 뭐 V 언더바 이렇게 붙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 브랜드의 뭐 네이밍 히스토리라고 그럴까? 그 어떤 브랜드들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플랫폼은 양면 시장. 네. 한쪽은 공간, 한쪽은 브랜드. 근데 지금 질문은 공간에서의 V 언더바. 이걸 질문하셨고요. 네. 이 V 언더바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공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체 공간이라는 건 저희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이에요. 팝업 스토어는 단기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몇 년씩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뭐 3일 했다가 일주일 했다가 한 달 했다가 이런 형태들인데 V 언더방 같은 경우는 아예 장기 임차를 통한 이 공간을 점유해서 장기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 공간을 브랜딩 하려고 이 브랜드 자체를 V 언더바로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컨셉 기획을 조금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 V 언더바 브랜드 공간 브랜드 쪽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브랜드. 만들어가고 있는 기존에 없는 모델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매장을 가면 브랜드가 없을 때는 아예 공실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브랜드가 들어와서 기획 및 뭐 여러 가지 컨셉을 통해서 공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장기 임대나 뭐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현재 지금 요 임대하셔서 운영하시는 매장 그 공간이 몇 군데나 되세요? 지금 총 한 거의 20개 가깝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나 브랜드 채워진 게 있고 거의 다 채워서 365일 돌아가고 있죠. 저희는 공실 없이 운영하는 게 저희 회사의 노하우니까 네. 거의 한 브랜드 끝나는 스케줄링에 맞춰서 다음 브랜드가 계약이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브랜드들은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성수동 여기 말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핫한 공간은 뭐 여기 성수동하고 신세계 강남 신세계 센트럴시티라고 있는데 네네네. 고속버스 터미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센트럴시티 1층에 저희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1층이요?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 옆에 붙어 있는 센트럴 시티. 아, 센터. 그 고속버스 터미널 네. 그 티켓 박스 근처거든요. 거기가 새롭게 리뉴얼돼서 백화점도 갈 수 있고 버스 탈 수 있고 그 지하에 있는 면세점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런데 그 광장에 저희가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엄청 많은 유동을 갖고 있죠. 그 장기 임대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 매장. 그래서 V 언더바를 브랜딩해서 약간 이 팝업 스토어 영역에서 좀 되게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 여러 가지 컨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V 언더바. 네. 그 V 언더바는 언더바 위에 다른 들어오는 브랜드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네. 아, 지금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 쪽은 전혀 이렇게 아직 생각 안 하시는 거고요. 온라인 쪽은 사실 하고는 있는데 저희의 핵심 역량은 사실 오프라인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지금 그런 이유는 온라인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여러 형태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반드시 오프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프라인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데 온라인에서 잘 하시는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 잘 하려면 저희 같은 전문 오프라인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를 만났을 때 조금 원스톱 솔루션 이거를 제공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이나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가치 공간을 만나고자 할 때 이용하실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뭐 상품을 소싱한다든지 공간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 이렇게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들이 내 물건을 좀 어떻게 마케팅 좀 팔아줘라 쉽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많은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게 양면 시장이 있다 보니까 공간자들이 저희를 찾아서 여기에 뭔가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런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공간자들한테 거기에 이런 행사, 이런 팝업, 이런 브랜드가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브랜드들은 양면 시장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브랜드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이런 제조, 이런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팝업 스토어 오프라인 운영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도 있고 거꾸로 저희 MD팀이 소싱을 해서 이런 브랜드들한테 제안을 하죠. 너희 같은 컨셉의 이런 브랜드라면 이런 공간에 이런 컨셉의 이런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 효율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양면 시장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상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들어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인구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매장이 이렇게 있을 것 같긴 한데 V 언더바는 수도권 중심으로 있죠. 저 지방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생각이 있고요. 예. 이미 백화점 아울렛 몰들은 전국 단위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전국 단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V 언더바 같은 정규 매장은 사실 확장안을 갖고 있는데 그 확장안을 23년부터 내년부터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이제 솔루션이 좀 있어서 그걸 22년에 좀 준비를 했고 지방 매장을 좀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만든 아이디어가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함께하는 직원들도 단순하게 뭐 유통의 백화점 판매사원도 아니고 마트의 뭐 어떤 마케팅 기획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나 그런 걸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시장의 니즈도 잘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식의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직원 전문 인력이죠, 그죠? 이런 직원들을 또 대표님이 구해야 되고 그런 직원들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건 그
젊은 직원들을 그런 젊은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들도 시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교육시키고 매칭시키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걸 운영하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제일 사실 어렵고요. 음. 네. 일하면서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아. 사업하면서 문제는 항상 발생되고 뭐 이때껏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왔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네. 근데 사람은 사실 되게 어려운 사람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요소고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부터 되게 깊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의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회사 창업을 하면서부터는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이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 네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명이 같이 제 동생들하고 창업을 한 건데 저 빼고 이제 3명 이 공동 창업자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3명이 저랑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게 상호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사실 이게 지금 인터뷰 자리에서 더 라이브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인력 운영하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미 찾았고 그 방법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게 녹취가 안 되고 있으면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녹취가 되고 네네. 있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회사 내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리서치도 하고 통화도 해보고 보니까 이게 조직 문화도 일반 기업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느끼셨어요? 이게 같이 인터뷰 통화하고 막 하고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회사 좀 있으면서 조직 문화가 뭐 젊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같은 뭐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약간 좀 다른 어떻게 뭐 자율성이 주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스스로 배우는 문화인지 아니면은 대표님이 5년 동안 만드신 문화인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뭐 제가 만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고 네. 거기에 제가 좀 먼저 앞서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냥 아무튼 우리 회사는 기존에 이런 회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치. 말씀 그런 거 보면 뭐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5년 동안 쌓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되고 회사의 조직 문화가 돼가고 이렇게 됐나 보죠. 5년 동안 저희 회사는 사실 이 타이밍에 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밤낮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네네. 특히 저희가 많이 하는 공간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8시 또는 10시에 폐점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이 나눠져 있는 공간이 백화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는 직원 동선으로만 다녀요. 네네.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밤에도 낮에도 항상 땀을 흘리고 5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프라인은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땀이 나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네네. 땀이 항상 백화점 바닥에 떨어졌죠. 저희는 낮에는 낮, 아침에는 아침대로, 밤에는 밤대로. 백화점에 끝나고 폐점에서 들어가서 세팅, 철수 끝나고 나면 보통 12시, 1시, 2시, 3시, 4시 때론 밤을 새요. 꼴딱. 그럼 아침에 백화점은 오픈을 해요. 저희하고 상관없이. 네네. 고객들은 아침 10시 반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 또 오픈을 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었듯이. 네네.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해야 돼요.
이 반복을 저희는 5년 동안 지금껏 한 3,000번, 4,000번 정도 했거든요. 거의 4,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그 히스토리 갖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생존했고 거기서 노하우를 저희는 몸으로 다 취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만의 이 생존법,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그 같이 회사를 운영해 오시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성공하시고 성공에 녹음되고 있나? 네? 녹음되고 있을까요? 뭐 되고 있습니다. 그 5년이면은 나름대로 대표님이 이제 그 경영해 오신 내용을 한번 5년이면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기반은 다져진 것 같아요. 회사가 보통 스타트업들이 5년도 운영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 5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고 또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크게 보시고 비전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향후에 회사를 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철학이랄까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철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 너무 좀 저희 수준에서는 아직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네네. 네, 아직은 좀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리테일 시장에서 저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그냥 장사라고 표현하면 저희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조, 네, 그냥 그거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거든요. 네네. 저희 통해서 장사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공간자도 저희 통해서 공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매출이 상승되고 그러시고. 이거를 잘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뭐 되게 이게 저희 회사의 본질이고 공간자도 판매자도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매출이 잘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리테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무슨 환경업체고 공유업 이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리테일이잖아요. 저희 네. 다른 공간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장사 잘 될 수 있는 공간, 장사 잘 할 수 있는 브랜드들 이 양면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디벨로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리테일 디벨로퍼라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테일 공간 전문 개발사 이거를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 3가지 프로젝트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 이미 다 움직여지고 있고 그거가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 다 오픈 예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뭐 6년, 7년 이제 넘어가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제 리테일의 디벨로퍼로서 공간과 브랜드를 더 활성화시켜서 최대 효율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요. 이제 내년이 2023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은 미리 짜셨겠지만 내년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님 꼭 기사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여러 사업부별로 있고요. 근데 여러 사업부 중에서 뭐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저희 플랫폼 더 강화해서 플랫폼 더 강화하는 거. 그래서 더 좋은 브랜드와 좋은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저희 회사의 본업이고 본질이거든요. 이게 지금 1번 값인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저희 자체 공간을 더 넓히는 거.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개발하는 공간을 늘리는 거. 네, 이게 크게 세 가지 큰 방향성입니다. 그 질문이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이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노출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직.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노출될 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네, 노출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고 싶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너무 어려운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저도 브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네네. 작은 소상공인 디자이너들도 저희 만나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좀 잘하고 싶어서 아직은 더 노력을 좀 하고 싶은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인터뷰 같은 거 사실 많이 안 했거든요. 제가 네네. 그 이유는 아직은 제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100%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서 노출되고 싶었는데 오늘 결정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6년차 회사니까 조금이나마 이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 좀 더 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에너지와 제 솔직 담백한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잘 좀 돼서 공간자들, 판매자들한테 저희를 통해서 뭔가 효율이 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되고 싶은데 이거를 글로 쓰는 건 제가 재주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공유를 하거든요.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저희가 막